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4호 일상과 비일상 사이.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일상과 비일상 사이.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일상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 비일상은 자연스레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 거리를 두며 사는 것, 온라인 화상회의, 재택근무. 어색했던 환경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더 개인화되고 더 스마트해진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차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바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보며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익숙한 집의 변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지금 이 시대에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 이면의 매력을 보여준다. 지극히 사적이지만 활짝 열려있는 집. 일제 코르넬리센스 외. 그란마르크 13은 일제 코르넬리센스와 팀판 갤로펜의 이상과 취향이 담긴 집이다. 곁을 가득 품은 아파트, 벨기에 디자이너의 작품을 파는 편집숍, 로컬 메뉴가 가득한 레스토랑 등이 자리한 집은 작은 사회와 다름없다. 간판도 입구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다 간다. 지연, 혈연, 학연보다 강력한 취향이라는 지붕 아래 모이는 신종족에 대한 이야기다. 코로나19로 라이프 스타일의 흐름이 급속히 변하면서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보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 익숙해졌다. 지연, 혈연, 학연보다 강력한 취향이라는 무기. 문화적 기호가 인간의 삶과 소비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척하면 척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감정선을 교류하는 장소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살고자 한다. 비즈니스 학교를 졸업한 젊은 부부 일제 코르넬리센스와 팀판 갤로펜의 생각도 그러했다. 그들은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장소인 자신들의 집을 완벽한 취향 공동체로 만들기로 했다. 평소 흠모하던 벨기에의 유명 건축가 빈센트 판다 위선에게 각 층의 아파트, 편집숍, 레스토랑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의 미적 감각과 미식 경험을 이해하는 아트 디렉터 보프 페르헬스트, 셰프 세퍼 노벌스 등이 이곳에 상주하도록 했다.
편집숍은 부부가 여행길에 발견한 물건과 존경에 맞지 않는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으로 채웠다. 이들의 미션은 자신들과 결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란마르크 13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이웃을 찾고자 했다. 이곳에는 간판도 거창한 입구도 없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알 수는 없다. 소위 아는 사람만 이 집을 찾고 그들은 함께 느끼고 배우고 서로 영감을 주는 존재로 관계를 맺는다. 이곳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요? 건축, 패션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보내다가 하루 정도는 핸드폰을 끄고 그란마르크 13 아파트에서 고요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한 명 한 명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일하는 창작자 대부분이 이곳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파트에는 원래 저희 부부가 살았어요. 방이 4개인데 원한다면 혼자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호텔에서처럼 아무나 예약해서 잘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란마르크 13의 규칙과 철학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관계 맺은 사람들만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죠.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이곳에 편집숍, 레스토랑이 있는지 몰랐어요. 간판도 쇼윈도도 없네요. 이곳은 집이니까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 건 13년 전부터예요. 암스테르담에서 안트베르펜으로 이사하면서 살 동네를 찾다가 우연히 이 건물을 발견했죠. 당시 1층은 중국 음식점이었고 건물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10년 전에 건물을 구입해 천천히 집을 개조했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우리가 세우고 건축가 빈센트 판다비손이 상상을 실현하는 시기였죠. 2014년에 아파트 공간을 먼저 마무리하고 다른 공간은 천천히 만들었어요. 매년 개조하고 증축했죠. 가장 최근엔 야외 테라스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곳이 우리 집이자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으면 했어요. 문화적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게 왜 중요했나요? 한 번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말이란 게 느낌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인종, 국가, 성별 등 환경적 요인으로 관계를 맺거나 화려하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돈과 권력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불필요해졌어요. 글로벌화 또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안정된 장소에서 취향과 감정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어요. 의식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원했죠. 1년에 2번씩 서로 중고 물건을 교환하고 한 달에 한 번 토론회와 파티 같은 모임을 열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도 문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2014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의도를 곡해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어요. 그저 수많은 디자인 공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왜 집이라는 형태인지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관계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서 집이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를 눈여겨본 거죠. 집과 가까운 동네, 주변이 떠오르면서 그란마르크 13으로 시선이 모였어요. 모든 층을 개방하지는 못하고 찾아오는 한 명의 손님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 열어뒀죠. 내부는 미니멀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간드네요.
특히 자랑하고 싶은 건축적 요소가 있다면요? 음, 아파트 공간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을 얘기하고 싶어요. 건축 시공업자 두 분이 만들었는데 4개월 동안 목재로 하나하나 계단 형태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성했어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을 들였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벽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미니멀하게 정돈돼 있지만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 없죠. 건축가 빈센트 판다비선의 재능이 발휘된 부분인데 커다란 창에서 들어오는 빛과 화이트 컬러, 벽의 재질감 등 여러 요소가 섞이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발산하는 것 같아요. 편집숍에는 "사고 싶은 물건만 구입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네요. 편집숍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우리 부부의 옷장과 같아요. 일반 컨셉트 스토어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가득하고 손님은 사적인 장소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죠. 구입에 대한 어떤 강요나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도록 세일도 안 해요. 지속 가능성은 친환경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중고 물건을 가져와서 직접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란마르크 13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설득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사회 또한 대중보다 소수, 개개인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죠. 이제는 이런 마이크로 모임, 개인의 힘이 대중을 바꾸고 세상을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결국 사회에 필요한 건 멋진 공간이 아니에요. 취향 좋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공간이죠.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면서도 영감을 받고 서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란마르크 13에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군요. 건물은 제자리에 있지만 환경은 늘 바뀌잖아요. 물건도 공간도 사람도 말이에요. 음식도 매 시즌마다 달라지고요. 매일 찾아간다 해도 그때마다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거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이렇게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공간에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취향 있는 공간에서 잠을 청하는 경험을 해봐야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거. 24시간 동안 이 집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삶, 또 살고 싶은 세상을 떠올려 봤으면 해요. 얼마 전 13그루의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을 만드셨네요. 코로나19로 레스토랑 문을 열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5월 예약도 모두 취소해야 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고단한 나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 없는 나무 그늘이 가득한 테라스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들어와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테라스를 활용하면 좋겠어요. 음. 본인에게 집은 어떤 장소인가요?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곳. 뭐 걱정, 슬픔, 스트레스 등이 침범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생겨난 재택근무 문화가 무척 안타까워요. 저는 가정과 일은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해도 집은 삶의 공간으로 남아야 하죠. 집에는 늘 공백이 넘쳐야 해요. 물건, 사람, 사건으로 점점 채워지는 상태가 좋아요. 완벽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보다 부족해서 뭔가 채우고 싶은 희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집이 아닐까요?
옥상에서 소리내어 읽는 시. 시인 박시아. 박시아 시인 집에는 베란다를 터서 만든 작고 멋진 작업실이 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여운형 선생 묘소를 자신의 정원이라 여기고 우듬지로 솟는 해와 달을 보며 시를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캔다. 요즘 아껴서 읽고 있다는 엘리 스미스의 책, 헤르만 헤세의 장미빛깔집 카사로사, 사르트르의 구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를 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낙관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아라고 하고요. 시를 쓴 지는 10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까지 시집을 3권 냈고 이곳저곳에서 시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요즘은 주로 집에서 책을 읽거나 개와 산책하고 시도 쓰며 지내고 있어요. 시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시를 써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문학이 아닌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디자이너로 일을 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일을 쉬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뭔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3년 후에 등단했고요. 등단이란 게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약 3년 후부터 시도 더 열심히 쓰고 책도 더 많이 읽었으니까요. 제가 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를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 인문학적 배경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책을 미친 듯이 읽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인이 돼갔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낸 시집 무언가 주고받은 느낌입니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첫 시집을 냈을 때는 좀 많이 어리숙한 시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세 번째인 이번 시집은 제가 쓰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쓴 시를 모은 책이에요. 그중 나의 도덕이라는 시에서 애초에 삐딱했지라는 시구를 썼어요. 나이도 시인으로서의 경력도 꽤 된 후에 느닷없이 나 원래 삐딱했다고 고백하는 시를 쓴 셈인데 그게 전 재밌었어요. 시집 제목은 디어 장폴 사르트르라는 제 시 속에서 가져왔어요. 그 시에서 사르트르와 내가 무언가 주고받은 것 같다고 썼거든요.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말이죠.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으세요? 많이 바쁘시죠? 빼먹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은 밤 산책이에요. 제가 밀리라는 이름의 비글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밀리는 꼭 산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게는 지옥 훈련 같아요. 힘이 너무 센데 나가면 무조건 달려야 하거든요. 밀리와의 산책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가사 노동을 하는 사이사이에 책도 읽고 시도 쓰고 그런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우이동은 어떤 동네고 이 집에 산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산 집이에요. 물론 대출을 받긴 했지만요. 이 동네가 빌라가 많아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파트도 5층까지만 지을 수 있거든요. 처음 이 동네에 와서 빌라 몇 군데 둘러보다 이 집을 봤을 때는 좁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죠. 창문 너머로 탁 트인 풍경이 보여서 정말 좋았고요. 옥상에서는 북한산과 인수봉, 도봉산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주변 경관에 반해서 대번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시인이 되었고 몇 권의 시집도 이 집에서 탄생했기에 제가 성장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 앞에 여운형 선생님께서 잠들어 계시는데 그분의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유독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거실 옆에 베란다를 터서 만든 제 작업실이요.
여기서 주로 시를 쓰고 책을 읽어요. 베란다였던 곳이라 겨울에는 조금 추워요. 특히 여기서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면 저 언덕 우듬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지는 해와 뜨는 달이 하늘에 함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풍경을 보면 자유로운 기분이 느껴져요. 창밖 풍경이 마치 내 정원 같고 이 동네 전체가 나의 생활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작업실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제 공간이에요. 집에서 시 낭독회인 옥상 낭독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SNS를 통해 옥상 낭독회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제가 사는 집 옥상에서 너무나 예쁜 장면들이 보이는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돗자리 깔아놓고 해 지는 거 보면서 같이 시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트윗을 올렸어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진짜로 해보자는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에너지가 많은 편이라 옥상 낭독회를 함께할 친구들을 포섭해 행동에 옮겼죠. 재작년 5월에 처음 옥상 낭독회를 열었는데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시인 섭외는 저희가 따로 했고 관객은 SNS에 DM을 통해 받았어요. 관객 수가 제한되다 보니 신청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옥상 낭독회를 열었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어, 점점 해가 지다가 밤이 되면 캄캄해지는 것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어요. 오신 분들이 모두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걸 보고 보람도 느꼈고요. 지금까지 두 번 옥상 낭독회를 열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은 랜선으로 했어요. 코로나19 탓에 대면으로는 못했고요. 자기 혼자 자기만의 옥상에서 스스로 옥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 예를 들면 창가나 언덕 그런 곳이었어요. 실제로 옥상에 모일 때는 어떤 시너지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한 시인의 시를 들을 때의 동시성 같은 거죠. 반면 랜선 낭독회는 자기만의 개성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참가자는 덴마크 시골집 지붕에서 시를 읽었는데 대체로 바람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진짜 멋있었어요. 모든 분의 자기만의 목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읽을 때의 느낌이 새롭게 전해졌죠. 집에 관해 쓴 책, 그림 등 예술 작품 중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소설이 있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소녀의 성장 소설 같은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앞으로 먼지 한 톨도 없는 집의 여자가 되지는 말아라 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집을 먼지 한 톨 없이 만들려면 여자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자가 자유롭게 자기 정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집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도 어쨌든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환경으로서의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로 지금의 집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살아보고 싶은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오래된 판본의 책 구토가 어떤 연유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집에 꽂혀 있었어요. 꺼내서 맨 뒷장을 펼쳐보니까 제 중학생 때 글씨체로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헤르만 헤세 카사로사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카사로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검색해 봤더니 헤르만 헤세가 한때 살았던 집이더라고요. 장밋빛으로 칠한 집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그 제목으로 시를 쓴 것도 있어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카사로사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런 집에 살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서재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식물을 정말 못 키우는데 고양이들 때문에 화분이 죽어나가거든요. 나중에 정원이 있다면 나무를 많이 심고 싶다는 생각도 해 봤어요. 홈 갤러리로 변신한 펜트하우스. 샌프란시스코 1550. 하늘 아래 집 펜트하우스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일이다. 근사한 뷰만으로는 차별화 전략의 한계를 느낀 건설사들이 상류 0.1%의 럭셔리 주거 공간에 아트를 적극 차용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샌프란시스코 1550 40층 펜트하우스는 홈 갤러리를 표방하며 상위 0.1%의 신주거 트렌드를 선보인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는 고층 건물의 펜트하우스는 소리 없이 진화 중이다. 레지덴셜 빌딩 꼭대기마다 서너 채 자리하는 성욕의 공간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지의 대상이다. CNBC의 최근 기사에서 미국 펜트하우스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데에는 슈퍼리치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몫한다. 그들은 창 너머 하늘을 곁에 두고 생활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부동산 중개업체 밀러 세무엘에 따르면 렌털 시장에서 상위 1%의 트로피 렌털 가격이 17%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황을 맞은 만큼 유사한 스타일이 쏟아져 나와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다. 집과 예술이 함께 호흡할 때 나오는 시너지는 한 공간을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미국 펜트하우스 시장은 아트에 집중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급 임대주택 중 하나로 꼽히는 56 레너드 스트리트의 56층 펜트하우스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유럽 예술 작품들을 품으며 그 가치가 상승했다. 건축회사 SOM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 선보인 레지덴셜 타워 1550 최고층에 자리한 펜트하우스는 이 같은 홈 갤러리 트렌드를 현대적으로 선보인 리빙 공간으로 꼽힌다. 큐레이팅에는 프랑스와 레바논에 기반을 둔 갤러리 가브리엘 앤 기욤이 참여했다. 3베드 구조의 펜트하우스에 미드 센추리 작품과 컨템퍼러리 아트를 믹스 매치해 하늘 아래 완벽한 쇼케이스 공간을 완성했다. 뮤지엄 컬렉션 수준의 디자인 가구를 비치하면서도 친숙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 전체적인 컬러톤을 밝고 따뜻하게 완성했다. 연분홍 계열의 더스티 로즈, 청량감이 느껴지는 딥블루 같은 은은한 채도의 색상으로 거실, 침실, 욕실을 마감해 화이트 큐브 공간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펜트하우스와 차별화했다. 1950년대 브라질 모더니즘을 이끈 디자이너 조아킹 텐네이로의 목재 사이드보드, 프랑스 디자이너 마르탱 세클리의 화이트 소파가 리빙 공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창 너머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자리한 마르탱 세클리의 원통 모양 라운지 소파는 흰 구름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침실에는 울과 실크를 엮은 마게리트 르메르의 핸드메이드 러그를 깔아 공간에 위트를 더했다. 사진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이안 월리스, 이스라엘 출신 아티스트 아미캄 토렌의 전무라 같은 이미지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 어떤 가구와 작품이 어느 시대에서 온 것인지 딱 집어 설명할 수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매우 구조적이고 건축적이지만 막상 앉아보면 더없이 편안한 가구로 채웠습니다. 갤러리스트 기욤 엑스코피에가 설명한다. 홈 갤러리로 변신한 이 펜트하우스는 올 여름까지 550개 객실을 대표하는
피프틴 레지덴셜 타워의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의 갤러리화에 대한 브랜딩 에이전시 프렌치 캘리포니아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전 세계 많은 갤러리가 전통적인 갤러리 공간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누군가 살고 있는 리빙 스페이스로 공간을 옮겨갔다. 화이트 큐브 공간의 차가운 갤러리는 경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곳이건 누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그곳에 천편일률적인 가구와 작품 대신 특별한 세라믹, 오브제, 그림, 디자인 가구가 들어선 풍경은 차가운 모델하우스에 온기와 이야기를 불어넣는다. 상위 0.1%의 럭셔리 주거 공간이 컬렉션을 품은 공간으로 변화 중인 현상은 결국 각자의 취향을 되묻게 한다. 라이프 인 올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